오전 7시 경기도 부천의 작은 아파트에서 하루가 시작돼요. 저는 박영수, 올해 73살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 일어나서 손자 민준이를 위해 아침밥을 준비해요. 민준아, 밥 먹어라. 방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어요. 밤새 게임을 한 모양이에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다 그렇다더라고요. 20년 전 민준이는 겨우 4살이었을 때부터 제가 키웠어요. 아들 진수와 며느리가 식당을 시작하면서 아버지, 잠깐만 봐달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죠. 하지만 전 후회하지 않아요. 민준이가 제 삶의 전부였거든요.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학비며 용돈이며 모든 걸 제가 다 줬어요. 제 연금으로는 부족해서 예전에 모아둔 돈도 많이 썼죠. 할아버지, 용돈 주세요. 민준이가 머리를 긁적이며 나왔어요. 어제 20만 원 줬잖니? 친구들이랑 오늘 약속 있어요. 빨리 주세요. 예전 같으면 고맙습니다 하라도 했을 텐데 언제부터인가 당연하다는 듯이 받기만 해요. 하지만 뭐 어때요? 제가 키운 손자인데. 그런데 요즘 들어 이상한 기분이 들어요. 가족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예전과 다르달까요? 마치 부담스러워한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있는데 민준이가 친구와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커서 자연스럽게 들렸죠. 아, 진짜 답답해. 우리 할아버지가 스마트폰 사용법 물어보는데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 완전 디지털 치매야. 디지털 치매라고요? 저는 그냥 배우고 싶어서 물어본 건데. 그리고 한두 번 설명하면 금방 이해하거든요. 맞아, 꼰대들은 원래 그래. 시대에 적응 못하면서 젊은 애들한테 잔소리만 늘어놓는다니까. 꼰대라고요? 제가 잔소리를 많이 했다고요? 민준이가 어떻게 저한테 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그날 저는 너무나 충격이 컸습니다. 저녁 시간 아들 진수가 말을 했어요. 아버지, 요즘 건강은 좀 어떠세요? 그냥 늘 그렇지. 그런데 말이에요. 아버지 혼자 계시기가 좀 그렇지 않나 싶네요. 혼자 있기가 그렇다고요? 얘가 무슨 말을 하는 거죠? 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아버님 나이도 있으시고 요즘은 좋은 시설들이 많다던데요. 시설이라고요? 설마 요양원 얘기인가요? 아직 멀쩡한데 무슨 소리야. 나는 아직 혼자서 다 할 수 있어. 물론이죠. 하지만 미리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진수가 말했어요. 그런데 왜 다들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는데 옆집 청년이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아, 태민이구나. 출근하는 길이지? 김태민이라는 이 청년은 1년 전에 이사 왔어요. 28살의 회사원인데 항상 예의 바르게 인사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는 보기 드문 친구죠. 할아버지 아침 산책하세요? 이번 주말에 산책 어떠세요? 그래? 언제든지 좋아. 그런데 할아버지, 혹시 어디 아프신 곳은 없으세요? 요즘 안색이 좀 안 좋아 보이시던데. 사실 요즘 가슴이 가끔 아팠어요. 하지만 가족들한테는 말하지 않았죠. 괜히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요. 괜찮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그래도 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요즘 의료 기술이 좋아져서 미리 발견만 하면 치료도 잘 된다고 하던데요. 태민이는 정말 착한 청년이에요. 가족도 아닌데 이렇게 걱정해 주다니. 우리 민준이도 이 친구를 닮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민준이한테 말했어요. 옆집 태민이 참 착한 청년이야. 너도 인사 좀 하고 지내라. 귀찮아요. 저는 모르는 사람이랑 얘기하는 거 싫어해요. 모르는 사람이라고요? 1년 동안 옆집에 살았는데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날 저녁 7시쯤이었어요. 갑자기 가슴이 조이면서 숨이 막혔어요. 이런 적은 처음이었죠. 진짜 무서웠어요. 민준아,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방에서 게임 방송을 하고 있었거든요. 민준아, 할아버지 좀. 잠깐만요. 지금 중요한 장면이에요. 시청자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중요한 장면이라고요? 저는 지금 죽을 것 같은데 게임이 더 중요하다는 건가요?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진수야, 나 좀 이상해. 가슴이 너무 아파. 아버지, 지금 손님이 많아서 못 나가요. 택시 타고 병원 가세요. 택시 타고 혼자 가라고요? 이럴 때 가족이 옆에 있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아버지, 태민이에요. 괜찮으세요? 신음소리가 들려서요. 태민이가 들어와서 제 상태를 보더니 바로 119를 불렀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실 거예요. 제가 같이 갈게요.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는 동안 태민이가 계속 옆에 있어줬어요. 수술 동의서에 사인이 필요한데 가족이 와야 한다고 하니까 태민이가 민준이한테 연락해서 겨우 오게 했죠. 할아버지, 괜찮아요? 방송하다가 급히 왔어요. 민준이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방송을 하다가 왔다고요? 저는 2시간 동안 응급실에 있었는데 방송이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심근경색 초기 증상입니다. 빨리 와서 다행이에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민준이의 표정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귀찮다는 표정이었어요. 걱정이나 미안함이 아니라 그냥 귀찮다는 표정이었죠. 이때부터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3일 후 퇴원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충분한 안정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셨죠. 하지만 집에 돌아오니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아버님, 이제 괜찮으세요? 그런데 병원비가 꽤 나왔더라고요. 며느리가 맨 먼저 한 말이에요. 제가 아파서 죽을 뻔했는데 1,000마디가 돈 얘기라니. 장사도 안 되는데 갑자기 병원비까지 나가게 되어 걱정이 좀 되네요. 진수도 한숨을 쉬었어요. 제가 일부러 아픈 것도 아니고 병원비는 제가 내겠다고 했는데도 계속 그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건 민준이었어요. 친구들을 집에 데려와서 거실에서 파티를 하는 거예요. 야, 조용히 좀 해라. 할아버지 아직 좀 힘들다. 제가 말했어요. 아, 진짜? 민준이가 친구들 앞에서 짜증스럽게 한숨을 쉬었어요. 할아버지, 지금 친구들 왔는데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심장 수술 받고 3일 만에 퇴원한 사람한테 그게 할 말인가요? 다음 날 아침 태민이가 출근길에 들렀어요. 할아버지, 어제 많이 시끄럽던데 잠은 잘 주무셨나요? 그렇다고 제가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괜찮다. 젊은 친구들이니까 그럴 수 있어. 할아버지는 너무 참으시는 것 같아요. 몸이 아프신데 휴식이 필요하잖아요. 태민이만이 제 상황을 이해해 주더라고요. 그날 저녁 가족이 다 모였어요.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런 식으로는 계속 같이 살기가 힘들어요. 진수가 말했어요. 힘들다고요? 아버님도 편하게 지내실 수 있고 저희도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며느리가 이어서 말했어요. 요양원 몇 군데 알아봤는데 정말 좋은 곳이 많더라고요. 아버님 같은 분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게 잘 되어 있고요. 요양원이요? 결국 이 얘기였네요. 나는 아직 멀쩡하다. 요양원 갈 필요 없어. 아버지, 이번에 쓰러지신 것만 봐도 혼자 계시기 위험해요. 진수가 말했어요. 위험하다고요? 그럼 가족이 더 신경 써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내보내는 게 해답인가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어요. 그날은 민준이 24번째 생일이었어요.
여자친구 소희와 함께 집에 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소희예요. 예쁜 여학생이 인사했어요. 그래, 반가워. 민준이 여자친구구나. 소희는 정말 예의 바른 아이였어요. 저한테 존댓말도 하고 관심도 많이 보여줬죠. 할아버지,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민준이가 할아버지께서 아프셨다고 하던데. 괜찮아. 이제 많이 좋아졌어. 그런데 민준이가 소희에게 작은 소리로 뭔가 말하더라고요. 저는 귀가 좋아서 다 들렸죠. 솔직히 우리 할아버지 좀 관종이야. 맨날 아프다고 관심 끌려고 해. 관종이라고요? 관심을 끌려고 아픈 척 한다고요? 그리고 진짜 답답한 게 맨날 같은 얘기 반복하고 스마트폰도 못 써서 계속 물어봐. 그래도 할아버지잖아. 나이 드시면 그럴 수 있지. 아니야, 솔직히 할아버지 없으면 이 집 진짜 넓어져서 좋겠어. 내 방도 더 크게 쓸 수 있고.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제가 없으면 좋겠다고요? 20년 동안 키운 손자가 저한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러면 요양원 가셔야겠네. 소희가 말했어요. 맞아. 엄마 아빠도 그럴 생각이신 것 같아. 사실 식당 적자 나는 것도 할아버지 병원비 때문이거든. 병원비 때문에 적자라고요? 제 연금에서 다 냈는데 무슨 소리예요? 할아버지가 요양원 가시면 이 집에서 우리끼리만 살 수 있어. 얼마나 좋겠어.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제 방으로 들어와서 문을 닫고 울었죠. 73년을 살면서 이렇게 마음 아픈 적이 없었어요. 그 순간 결심했어요.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다음 날 아침 태민이에게 부탁했어요. 태민아, 변호사 좀 알아봐 줄 수 있겠니? 변호사요? 무슨 일이세요? 유언장을 써야겠어. 태민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할아버지, 갑자기 왜 그러세요? 나이도 있고 아프기도 했으니까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사실은 다른 이유였지만 태민이한테 가족 이야기를 하기는 부담스러웠어요. 일주일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모든 걸 정리했어요. 박영수님, 재산이 상당하시네요. 부동산 12억, 주식 3억, 총 15억 정도 되시겠어요. 15억이요? 저도 정확히 몰랐어요. 30년 전 회사 다닐 때 사둔 땅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가족들은 이 사실을 아시나요? 아니요. 연금으로 살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럼 유언장 내용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김태민이라는 청년에게 5억, 그리고 사회에 8억 기부하겠습니다. 가족분들은 아무것도 안 주시는 건가요? 예. 한 푼도 안 줄 겁니다. 변호사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어요. 한 달 후 민준이의 생일이었어요. 할아버지, 이번 달 용돈 아직 못 받았는데. 민준이가 손을 내밀었어요. 민준아, 용돈은 이제 없다. 무슨 소리세요? 그리고 재산 상속도 없을 거야. 순간 조용해졌어요.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진수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내 재산이 15억 있다. 부동산 12억, 주식 3억. 15억이요? 며느리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너희들은 한 푼도 못 받을 거야. 일부는 옆집 태민이한테 줄 거고 나머지는 사회에 기부할 거야. 아버지,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갑자기라고? 민준이가 뭐라고 했는지 다 들었어. 나 없으면 집이 넓어져서 좋겠다고, 관종이라고, 요양원 보내자고. 민준이가 얼굴이 하얘졌어요. 할아버지, 그건 20년 동안 너를 키웠는데 이게 내가 받을 보답이구나. 아버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진수가 말을 시작했어요. 오해가 아니야. 이미 변호사와 모든 절차를 마쳤어. 유언장도 공증받았고 가족들이 기겁했어요. 아버지, 다시 생각해 주세요. 며느리가 울면서 매달렸어요.
너무 늦었어. 이미 모든 건 끝난 일이야. 태민이도 깜짝 놀라서 저를 말렸어요. 할아버지, 저는 그런 돈 필요 없어요. 가족분들과 다시 대화해 보세요. 아니야, 태민아. 넌 진짜 가족이야. 혈육보다 더 나를 아껴줬어. 하지만 저는 전혀 후회하지 않았어요.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태민이와 함께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깨끗하고 아늑한 집이었어요. 민준이와 진수 가족은 처음에는 화를 내고 원망했지만 이제는 연락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속이 후련해요. 할아버지, 아침 드세요. 태민이가 따뜻한 미소로 밥상을 차려줘요. 고맙다, 태민아. 네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저야말로 할아버지 덕분에 이런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게 됐어요. 태민이는 정말 착한 청년이에요. 5억을 받고도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정성스럽게 저를 돌봐줘요. 할아버지, 오늘 병원 정기검진 있으시죠?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민준이를 만났어요. 할아버지, 민준이가 저를 보고 주저주저 했어요. 그래, 잘 살고 있니? 할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하는군요. 민준아, 이제는 너무 늦었어. 네가 했던 말들을 내가 다 기억하고 있거든. 할아버지, 다시 기회를 주세요.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반성은 혼자 하렴. 이제 태민이가 내 손자다. 민준이가 울면서 가더라고요. 조금은 안타까웠지만 되돌릴 수는 없어요. 집에 돌아와서 태민이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태민아, 후회하지 않니? 갑자기 할아버지 하나 얻게 된 거 말이야. 할아버지, 저는 정말 행복해요. 어려서 할머니를 잃고 나서 계속 외로웠는데 이제는 진짜 가족이 생긴 것 같아요. 태민이의 말을 듣고 눈물이 날 뻔했어요. 나도 그래. 진짜 가족이 뭔지 이제 알겠어. 창밖을 보니 노을이 아름답게 지고 있어요. 73년을 살면서 이렇게 평화로운 저녁이 또 있을까 싶어요.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돌보는 것, 그게 진짜 가족이죠. 민준이와 진수 가족에게 배신당했을 때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덕분에 태민이라는 진짜 가족을 만날 수 있었어요. 73세에 새로운 가족을 얻다니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민준이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할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답장했어요. 민준아, 할아버지는 잘 살고 있다. 너도 바르게 살아라. 사람을 무시하면서 살지는 말고. 언젠가 민준이가 정말로 뉘우치고 변한다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상처가 너무 깊었거든요. 어제는 태민이와 함께 제가 기부한 양로원을 방문했어요. 박영수 할아버지 덕분에 이렇게 좋은 곳에서 지낼 수 있게 됐어요. 한 할아버지가 고맙다고 인사하셨어요. 천만에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그분들의 밝은 표정을 보니 제 돈이 정말 의미 있게 쓰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들한테 물려줬다면 장사하는 데만 쓰였을 텐데 말이에요. 태민이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정말 멋있어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태민아, 돈이 많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태민이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혹시 후회되는 순간은 없으세요? 민준이랑 가족들 생각나실 때. 후회라. 가끔 생각나긴 해.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어떻게 안 그럴 수 있겠어. 하지만 후회는 안 해. 그 사람들은 날 가족이 아니라 ATM 기계로 생각했거든. ATM 기계요? 돈 넣으면 나오고 고장나면 버리는 거 말이야. 나한테는 고마움도 존경도 사랑도 없었어. 그냥 이용만 했지.
태민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할아버지, 저는 달라요. 할아버지는 제게 정말 소중한 분이에요. 나도 안다. 그래서 네가 고마운 거야. 내일은 태민이와 함께 등산을 갈 예정이에요. 제 건강도 많이 좋아져서 이제 웬만한 등산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기억하세요. 나이 들었다고 무시당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진짜 가족은 멀리 있지 않아요. 바로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을 진심으로 아끼는 그 사람이 진짜 가족이에요. 혈연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에요. 아무도 여러분을 함부로 대할 권리는 없으니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